안녕하십니까. 한철이가 영업간부의 한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영화를 소개하죠? 드디어 18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18년 만에? 네, 속이 후련해야만 했냐? 이거 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랬구나. 이미 유튜브에서도 보면 명장면만 지금 1100만이 다시 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회자가 진짜 많이 되잖아요. 오태식이 살아있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후련했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데 그게 바로 영화 해바라기입니다. 아, 해바라기. 덕자씨! 왜? 아까부터 못 빠지게 기다렸잖아.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우리 태식이 왔구나. 어디 보자. 덕자씨, 좋아? 오태식이 출소를 했다. 난 내심 자네가 내 일을 좀 봐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들, 일 찾아다니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 내가 월급 줄게. 우리 엄마랑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아들을 엄마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오빠 대우 같은 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넌 고맙단 말도 할 줄 모르냐? 찍는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든가?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죽어도 넌 지켜줄게.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한 번이라도 희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해바라기의 김래원은 진짜 멋있어. 그래서 해바라기의 김래원이 더 떴어야 되지 않는가. 김래원이 아주 진짜 괜찮은 배우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네. 대표님 오늘 누구 나오셨나? 그 유명한 감독님. 민혜 드디어 씨. 그 해바라기의 감독님을 저희가 아, 그래요? 힘들게 모셨습니다. 강석범 감독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힘들게 모셨어요, 근데? 네, 진짜 힘들게 모셨어요. 안 나온다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1100만 유튜브 명장면 다시.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 한 분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액상과 방탄가스에 이렇게 나오시는 액상과 방탄산가스, 캐러멜, 인삼. 좋은 거 많이 들어갔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씨발, 좆될 뻔. 빨리 와, 빨리. 이 대사 하셨던 누군지 아시죠? 바로 한정수 배우님 와우. 모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8일 재개봉하죠? 네, 업스케일링 리마스터링 감독판으로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는 안 봐도 이 대사는 다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06년 당시에 네. 흥행에 큰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스코어를 보니까 한 130만 명 정도 들었고, 내가 박스오피스 2006년 보니까 종합 박스오피스에서 한 20매디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잘 된 줄 알아요. 그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설명했어. 시간이 가면서 더 그 평가가 높아지는 영화. 네. 맞아.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이제 보는데 빠져서 봤어. 아, 정말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 그 남자들의 세계는 모르지만 이 돌아와서 그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저 어머니와 한참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이름 막 부르는 이제 나중에 가서 오빠라고 하는 이 그 세 명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런 점에서 해바라기가 나름대로 그 이후에 나오는 영화들한테 영향을 꽤 많이 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 제작자분이나 투자사 쪽은 더 액션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 액션이 더 가면은 이 가족이라는 부분이 다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 희망수첩 같은 게 훼손될 것 같아서 최대한 액션을 자제하는 쪽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감독으로서의 그 결단이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준 투자나 제작자가 참 감사해요. 그럼요. 네. 편집실에서도 이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최대한 촬영장에서도 안 찍었거든요. 편집실에서 욕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없어? 조금 더 없어? 그러는데 이거밖에 안 찍었는데요. 그래서 다 붙여놓고 보니까 괜찮네.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그랬으면 욕먹었죠. 그래 다행히. 이 영화는 드물게 페이소스를 잘 캐릭터를 통해서 구현한 영화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가져주질 않았었어요. 그렇죠? 저희 촬영 때도 그냥 숨어서 촬영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또 앞쪽에 유명한 감독님들의 영화들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우리끼리 솔솔하게 찍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개봉할 때도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쉽지만 봐주셨는데, 나중에 이게 또 OCN이나 이런 데서 풀리면서 뭐 인기는 1000만 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요. 근데 그 세월이 흘러서 대표작을 재개봉하는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그 감회와 또 기대하는 거를 미리 좀, 원래는 이제 끝날 때 듣는데 미리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고요. 이게 18년 전에 만들었고, 그때 그 추억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영화다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 있는데, 이게 다시 부활하고, 또 스태프들한테 한번 전화해 봤거든요.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배우님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야, 그리고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가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짤로들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회가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래원이 분한 오태식 빼고는 그 조연 캐릭터 중에서 남자 캐릭터에서는 제일 돋보여요. 창무 캐릭터가.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빨리 주는. 안 마시냐? 그래서 이 영화로 꽤 한정수 배우가 나름 회자가 되면서 꽤 그 이후에 연기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여러 대사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것도 있지만, 최민식 선배님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 대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먼저 하셨더라고요. 제가요? 분명히 얘기했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아니 뭐 여자 한창수 보던 같아. 그러기 전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기억나요. 그게 근데 네. 거기 아마 애드립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야, 내가 볼 때 이 대목 때문에 한 10,000명은 더 들겠다. 이게 너무 귀여워. 오늘 김혜숙이라는 배우는 뭐 거의 그 신의 경지에 이런 배우인데, 그때 지금 18년 전에 김혜숙 연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씬이 하나 있거든요. A4지 2장으로 독백하는 씬이에요. 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들아 그러면서. 근데 처음 리허설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도 약간 러닝타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딱 2줄만 빼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제일 어렵고 힘든 시간 같았지만은, 그래도 엄마는 우리 아들하고 해바라기 식당 근데 그 감정 연기와 그걸 다 하시면서
두 줄을 정확히 빼시고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를 2번을 못 갔어요. 다시 못 볼 것 같아갖고 한 테이크 가고 촬영팀한테 포커스는 괜찮냐고 물어보고 오케이 했죠. 2번을 못 가겠더라고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네. 그 해바라기 할 때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완전 신인이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튜브가 솔직히 안 해도 다 알아요. 튜브가 이게 데뷔작이었고 바로 아마 그 다음 작품이 아마 해바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한 지 제가 대학을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예대를 29에 입학을 했어요.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늦게 이제 영화를 하고 싶어서 서울예대에 들어갔는데 늦게 졸업하고 근데 운 좋게도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학기를 다니다가 이제 뭐 튜브라는 영화를 캐스팅돼 찍게 됐고 그러다가 또 쉬고 또 학교 다니다가 또 어떻게 운 좋게 또 캐스팅이 돼가지고 또 해바라기를 또 찍고 또 휴학을 하고 다시 학교 다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학생에서 이제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러니까 뭐 뭘 알겠어요 제가. 완전 신인의 뭐 학교에 대학에서 배운 연기라는 게 사실은 실제 현장에 와서 연기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완전 다른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친구 믿고 간 건데 그때 처음 느꼈던 게 그거였어. 다른 배우랑 이렇게 합을 맞출 때는 그거를 솔직히 전혀 느낀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해바라기 식당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다 때려부시고 그 김혜숙 선배님이랑 이렇게 독대를 하는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쭉 앉아가지고 아줌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할 때 왜 그러지 왜 그랬어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아 상대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연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간 연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김혜수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걸 처음 느끼고 와 이거 뭐지? 아 이런 건가? 연기 이런 건가?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약간 감동받고 되게 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상대 배우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내 연기가 얼마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구나. 그때 완전 신인 때니까 엄청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평론가로서 다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영화가 충분히 비평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이렇게 상 받은 게 별로 없어. 그 당시에 영화가 워낙 많았고요. 그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촬영을 되게 촌스럽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촬영 감독하고 작전을 짰어요. 이거 세련되게 막 찍을 작품이 아니다. 이건 된장국 같은 작품이니까 촬영 쪽에서는 불만이 많았죠. 더 잘 촬영하고 더 커트도 나누고 싶고 앵글도 화려하게 잡고 싶고 막 그랬는데 촬영 감독님을 내가 손을 붙잡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듬직하게 그냥 좀 재미없더라도 묵직하게 가고 오히려 배우들이 연기할 공간을 주자. 그게 처음부터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봐도 옛날 영화 같은 느낌은 있는데 스토리가 끌고 가는 힘이 좀 있어서 관객들이 끝까지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떠오른 영화가 초록물고기예요. 네, 뭐 이창동 감독.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김래원 캐릭터는 그 초록물고기에서의 한석규 캐릭터를 참고를 했던 안 했던. 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톤 앤 매너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이창동 감독의 그게 나올 수가 그거 묻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촬영 기법은 저 촬영 감독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맞춰 갔는데 또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오태기식의 시선에서 맞춰서 찍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출소해서 나와서 점점 적응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커트나 촬영 기법을 조금씩 근데 너무 티나지 않게 조금씩 촌스럽지만은 조금씩 올려가서 오라클에서는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오라클 액션씬은 2개로 나눠서 아주 감정이 있는 액션씬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슬로우를 걸어줘 버렸고요. 느린 음악에 이제 마지막에는
끝까지 갈 때는 거기는 뭐 방법이 없고요. 뭐 그렇게 배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영화는 완급인데 보통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다이내믹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 텐데 여기는 거꾸로 굉장히 템포를 느리게 하고 또 음악도 굉장히 정감 넘치는 음악으로 쫙 톤을 깔고 그래서 이 감독이 신경을 좀 연출을 좀 그러니까 평론가 투로 말하면 연출 좀 하는 감독인데 그리고 하게 될 느낌이 텐데. 그 당시에 약간 느낌이 굉장히 상업 영화? 약간 그런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무술 감독님이 신재명 감독님이셨거든요. 그 전에 비열한 거리를 하셨고. 그래서 오라클 액션씬 처음 리허설을 이제 세트가 다 지어지고 리허설을 하시는데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비열한 거리의 그 굴다리 씬 같은 느낌의 거기도 비 내리고 뭐 어쩌고 그쵸, 저쩌고 하니까. 근데 제가 신재명 감독님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좀 짜증을 내시길래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 피아노 음악을. 그랬더니 거의 미친놈 보듯이 아니 이 음악에 무슨 액션씬을 찍냐고. 그래서 이 음악밖에 지금 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맞는 걸 좀 해달라. 그러고 슬로우를 걸 것이고 오태식의 감정 위주로 액션씬을 좀 만들어 달라 하고 이제 액션씬을 합을 다시 짰죠. 그리고 나중에 시사회 할 때 이제 그때 신 감독님이 못 보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편집된 거 보고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전형적 액션 연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흥행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걸 보고 싶어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대자비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만 어디서 본 것 같은 것이 결국엔 플러스가 되는 건데 워낙 다른 연출을 했어. 그래서 그때 이거 좀 특이하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비열한 거리를 그렇게 좋아했던 내 입장에서 이 영화를 만약에 봤다면은 그때 봤다면은 비열한 거리와 다른 액션과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올드보이가 떠오르는데 올드보이하고도 또 다르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 신경 써서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왜냐면 이제 관객들이나 이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은 좀 더 액션을 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액션을 계속 이렇게 절제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탈전형적인 연출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영화가 재평가 받으면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18년 만에. 친구기도 하고 이제 워낙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25년 이 친구랑 알게 된 지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나온 거구나. 네, 한 25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 친구를 보면 이게 장점인데 이 친구만의 정서가 있어요. 석범이만의 그 정서, 그러니까 해바라기 안에서 아까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액션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친구가 보면 이 안에 또 그 가족의 그게 되게 깊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액션씬도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보통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면 막 통쾌하고 막 요즘 막 때려 부시고 막 다이나믹하고 막 그런 걸 원하는데 보면 마지막에 이제 레오니가 그 마지막 액션씬을 보면 볼수록 막 통쾌하고 막 다이나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액션인데 슬퍼. 맞아.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페이소스예요. 네, 슬퍼. 막 때리고 맞고 막 하는데 그게 슬로우가 걸리면서 음악이 들어가면서 이게 막 통쾌한 액션이 아니라 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절절하고 그 슬픈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냥 스스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겠죠. 촬영할 때 작정하고 그렇게 찍고 싶어서 음악을 계속 틀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 음악 또 빨라질까봐, 액션이 빨라질까봐 계속 음악 심지어 틈날 때마다 틀었죠. 그 피아노 음악. 이제 영화 끝날 때 김래원 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죠? 네. 그래서 김래원 씨가 평소에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가요? 노래 꽤 잘하던데. 그것도 녹음실에서 한 2번 부르고 거의 끝냈죠. 잘 부르던데요. 노래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분위기가 노래 잘하는구나.
제 친구들한테 해바라기 다 물어봤더니 남자애들은요 한두 편 본 게 아니고 진짜 7번, 8번, 9번 진짜 머릿속에 해바라기 영화 해바라기 해봐 그러면은 우리 안 했냐? 이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바로 따라하고요. 그러니까 대사랑 이미 거기에 나왔던 모든 씬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남자들이 진짜 많이 보는 영화. 자, 그러니까 해바라기 OTT도 봤고 뭐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뭐 TV에서 틀어주는 거 봤고 했는데 한번 제대로 대형 스크린에서 보면서 이미 봤던 영화의 그 맛을 아마 빨려들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극장에서 많이 보신 분들 그냥 대사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그런 보면서. 챌린지터로 해바라기는 가능할 것 가능할 같아요. 것 네, 그래서 외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뒷부분에 오라클 씨는 뭐 맞아. 한번 원조로 한번 해주시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해바라기 이렇게 막 개봉하고 나서 보면 남자들은 너무 좋아하거든 해바라기를. 대부분 남자 팬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그냥 어떻게 해바라기를 보는 게 약간 그게 좀 궁금해서요. 여자분들도 해바라기를 좋아하나? 사실 신세계도 영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그쵸, 남자. 근데 여자들이 신세계가 한 번 정도는 보고 2번까지는 어떻게든 껴서 같이 보고 하는데 더 따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잔인함.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고 약간 이런데 해바라기는 그렇지 그렇지 않아서 더 않아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뻔하디 막 이렇게 비열한 거리도 한 번 보고 나서 그냥 재밌다 여기까지지. 잔인한 장면은 야 이 장면 멋있다 남자들처럼 야 이 장면 이렇게 찍던데 멋있다 막 이렇게를 막 여자들은 보지 않는데 해바라기는 감성도 있고요 가족이라는 그 애절함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되기 위한 서로의 서먹함이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김래원이 자기가 그렇게 깡패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할 때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목욕탕 갔을 때 옷을 벗었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 이런 반전들이 소소하게 약간 멜로와 비슷한 느낌이어서 이게 거부감 없이 되게 편안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을 잘 잡으세요. 지금 바로 두 분이 원하는 이 영화에 대한 그 평가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을 찌른 거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의 그 장점. 감독으로서 네. 어떤 그 의도한 그 연기 연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의도한 연기 연출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실패하는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만족을 해야지 오케이 하는 거잖아. 최종 책임자는 감독인데 이게 또 현장 연출을 하다 보면은 궁합이 잘 맞는 배우가 있고 안 맞는 배우가 있어요. 이렇게 연출 지시가 이런 거 있잖아 해도 딱 한 번에 알아듣는 친구가 있는데 또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근데 못 알아듣는 분이 잘못하는 분이 아니야. 서로 뭔가 느낌을 서로 교류하는데 안 맞을 뿐이죠. 예. 그것도 아까 연기 톤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오태식이 술 먹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레원이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영화 속 캐릭터처럼. 그 장면을 점점 촬영 날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되게 암담해 했거든요. 부담도 많이 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엔 그 전에 그 사진관 씬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언제부터 울어야 되냐 계속 저한테 물어봤다고요. 사진관 씬에서부터 울어야 되냐 아니면 술 먹으면서 울어야 되냐. 분명히 울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래서 사진관 씬을 찍었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촬영을 접었고요. 이제 두 번째 촬영이 들어갔는데 너무 좌절하고 있어가지고 자 사진관 씬을 다시 한번 찍을 건데 차라리 웃어라 그랬어요. 그때 그 피아노 음악이 나오면서 사진을 보면서 웃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찡그렸다가 이제 술 먹는 씬을 찍게 되는데 이것도 술 먹고 우는 씬을 어떻게 찍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촬영장 가보니까 술을 먼저 한 3병 까고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촬영장이. 그래서 저걸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스태프들 모아놓고 자 저거 찍읍시다. 세팅하세요. 제 술 먹게 놔두고. 그래서 그 장면을 그러면 카메라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촬영 감독님한테 알아서 찍으라고, 알아서 저 장면 우와. 잘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와, 이랬죠. 그 장면 다시 떠올리고 싶다. 이 얘기 들으니까. 아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우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터지니까. 아 신기했어요. 근데 그 하여튼 그래도 그 장면이 씬을 되게 잘 만족스럽게 그럼 찍었나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계산된 카메라 앵글은 전혀 못 잡았지. 카메라가 뭐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바깥에서 훑는 장면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서 찍읍시다. 이거는 저 친구를 어떻게 건드리면 감정이 깨지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 찍어 봅시다 해서 찍게 됐죠. 일단 그랬어요. 하여튼 실제로 술을 드시고 찍은 장면이었구나. 한 3병 깠을 거예요. 또 벌써- 하나 벌써요? 더 좋았던 거 있어. 또 이야기. 이거 꼭 이야기하고 집에 가야 돼. 변사 역할 같은 요즘에 또 정연이가 그렇게 인기가 많잖아요. 설명해준 옛날 극처럼. 근데 그 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성훈 배우님이 네. 해설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네. 약간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코믹효과죠. 네, 그래서 약간 전래동화 은비까비처럼 은비까비가 나와가 무도사 배추도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설명을 해주잖아요. 역할은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4D처럼 이어지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오 시작한다 하는데 차가 진짜로 흔들리고 차 앞에까지 싸우러 오고. 순간 맞지 않냐? 현장에서 보는 듯한 소중한 느낌 집어 던져 돌려차기 피하고 팔을 잡고 꺾어서 양기 창무 등장하네 족밥 새끼. 나 저 새끼들 표정 봐라 표정 봐 잔뜩 쫄아가지고 족밥 새끼들. 진짜 골 때린 건 오태식이 깜빵 가고 최두필이 뒤지면 양기라 창무가 여길 잡을 줄 알았는데 웬일? 그게 그 장면이 촬영하기 전에는 굉장히 무서웠던 장면이거든요. 과연 이게 피드백으로 회상 씬인데 저희끼리는 타임머신 씬이라고 했거든요. 경찰차 안에서 시작해서 경찰차로 다시 돌아보니까 그의 과거로 돌아갔다 오는데 과연 이게 콘티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관객들이 허용을 해줄까 약간 장난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었고 근데 일단 뭐 찍기로 마음 먹었고 가는데 박성웅이 잘 떠든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지문으로 써놓은 걸 다 빼고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떠들어라. 그래서 박성웅의 다 애드립이었어요. 음악 처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누가 음악을 맡았던 거죠? 이육현 음악 감독이라고요. 이육현? 그 출연도 했습니다. 예. 카센터에서 카센터에서. 레온이 때리는 친구, 그 조폭같이 생긴 친구가 음악 감독이거든요. 맞아. 피아노는 이루마가 쳤고요. 와우. 그래서 해바라기 이번 재개봉을 계기로 매년 극장 상영 이벤트를 한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요 이 영화가 다시 살아나서 예를 들면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호출될 수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진짜 좋은 영화예요. 맞습니다. 그게 고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고전으로 간주 평가받기에는 쉽지 않은 영화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기획하냐에 따라서 이 영화를 그런 고전 영화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영화 100편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러려면 화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배우님이 오셨잖아요. 저희 영상에 후킹으로 쓸 수 있는 여기에서 그렇죠. 대사 한마디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저희가 좋지. 후킹으로 오프닝 때 이렇게 그래야 집중이 오케이. 또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 이 배우님이 오셨어! 이렇게. 이번에 그 해바라기 재개봉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거 아마 그걸 거예요.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나다 이 씹새끼야. 뭐 이런 아~ 네, 많이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것만 앞에 딱 나가도 이미. 해바라기 연출과 각본을 맡은 강석범입니다. 재개봉하게 됐는데요. 더 좋은 화질과 음질로 재개봉하게 되는 거니까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 끝까지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화관 당장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꼭 영화관에 가서 해바라기의 어떤 미덕을
좀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석봉 감독과 안정수 배우와의 간철가역 간보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혜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예, 예. 혹시 오텔식 후라이드 치킨 드셔보셨어요?